Money work. 자, 요즘에 테크주랑 성장주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언제쯤 반등할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반등하기 시작한 주식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들은 오히려 지수 비교에서 오늘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볼 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나스닥 오늘 차트가 보이는데요. 사실 나스닥 초반에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처음에 주가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약간은 플러스였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나온 다음부터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밑에 내려가서 줌인해서 보시면은 시장은 Operation Twist, 즉 단기 증권을 팔고 장기 채권을 매수해서 지금 채권 금리 올라가는 걸 막는 걸 원했는데요. 그걸 하지 않았고요. 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원했는데 연준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만 있을 거라고 말하고 기존에 있던 양적 완화만 유지한다고 주장한 거죠. 자, 그래서 마켓이 원하는 리액션이 결국 안 나와서 주가는 이 포인트에서 한 3% 정도 내려갔다가 한 1% 정도 올라가고 왔다 갔다 거리다가 오늘 마감하였습니다. 사실 S&P 500 주식들만 보시면 주가가 오늘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헬스케어는 오히려 올라갔고요. 에너지도 올라갔고, 그리고 파망 주식은 전체적으로 약간 내려갔던지 아니면 올라간 주식도 있었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성장주를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습니다. 노바백스는 14%가 내려갔고요. 옥타도 6%, 다큐사인도 4%, 스위 리미티드는 8.6%, 엣지는 5%,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8.3%, 데이터도구도 5.5%, 아크 이노베이션 ETF 자체도 5%가 넘게 내려가고 타이완 세미컨덕터 같은 좋은 주식도 오늘 6%나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슈레딩어는 아예 폭락해서 27%가 내려갔죠. 전체적으로 성장주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간 하루였습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물가 상승의 두려움입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걸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면 결국 물가가 높아지면 물건 만드는데 일단 돈이 더 들어가죠. 그러면 또 소비자는 같은 물건을 구매하는데 돈을 더 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물건을 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기업 수익이 감소해서 그 경제적인 균형을 또 잡을 때까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든 환경에는 그로트랑 테크 주식이 오히려 내려가고 발류 주식, 즉 가치주들은 오히려 올라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의 움직임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자산을 보호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이거 빼고도 더 큰 이유가 같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바로 기술적인 이유이죠. 제가 많이 언급했었지만 주가의 움직임의 80%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퍼센테이지가 하락장에서는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일단 컴퓨터가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화면에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인데 제가 장기간 지지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장기간 지지선이 이렇게 브레이크 됐을 때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당분간은 내려갔던 게 보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간 지지선이 브레이크 되고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흔들림이 보이기 시작하면 알고리즘은 이런 움직임을 읽고 전체적으로 보통 매도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QQQ를 봐볼 텐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자, 거래량만 보셔도 거래량이 작을 때는 천천히 주가가 올라가지만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커지면서 셀링이 생기게 되면은 주가는 보통 당분간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죠? 거래량이 점점 더 올라가서 이때 엄청난 지금 하락장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주가가 조금씩 반등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반등 사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세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앞으로 더 세일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정확한 반등 사인이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볼륨이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고 거기서 또 왔다 갔다 거리다가 좀 더 내려와서
이렇게 볼륨량이 작아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 어느 정도 반등했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나스닥 차트가 보이는데요. 또 다른 반등 사인도 몇 개 더 설명해 드리면, 보통 박스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반등을 했다고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작년 9월 나스닥 1시간 봉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결국 여기서 더 내려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내려가는 저항선에서 계속 더 내려가는 저점을 만들다가 이때 같은 레벨의 저점을 만들고 저점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서 W 패턴이 나와서 반등하기 시작한 것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인들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해야지 반등이 시작됐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가서 11월 초에 반등한 것도 보시면 내려가는 저항선 밴드에서 오히려 더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또 평행 밴드에서 움직이다가 거기서 브레이크아웃하고 이 내려가는 저항선도 갭 상승하면서 브레이크아웃 했죠. 그 후부터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상태를 분석해 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딱 이 평행 밴드 안에서 주가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더블 탑을 만들고 아쉽게도 뚫고 올라가지 못했죠. 그리고 내려가는 저항선 포인트에서 지금 내려가기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려가는 밴드가 지금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내일 여기서 반등할 찬스가 조금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은 여길 뚫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일시적인 반등인 거죠. 즉 데드캣 바운스라고 일단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점에서 주가가 이미 한 12% 정도는 내려온 상태이고 지금 지지선 레벨에서 세 번째 지지선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주가가 전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조금씩 좋은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는 거는 전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서 바운스를 해서 주가가 또 올라가기 시작한 다음에 이 포인트에서 뚫지 못하고 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포인트 때 추가 매수를 하면 장기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무튼 그래서 전체적인 밴드 안에서 트렌드가 유지되는 게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트렌드가 브레이크 되고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한 20-30%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10월 나스닥 차트를 예로 들면 이 주식도 이 밴드 안에서 당분간 움직이다가 이때 저항선이 브레이크 되고 새로운 밴드를 만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또 이때 브레이크아웃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이 점을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주식을 저점에 매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많은 저항선과 지지선 라인을 지금 그려봤을 때 제 생각에는 주가가 여기서 한 레벨 더 내려올 가능성이 제일 높게 보입니다. 그게 12,000이랑 12,500 사이쯤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몇 매수할 만한 주식을 추천해드리면 전체적으로 파망 주식은 전 장기간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내려가더라도 별로 더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파망 주식 중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주식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이렇게 됩니다. 구글은 기술적으로는 제일 좋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간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페이스북은 제가 발류에이션 검사를 했을 때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엄청나게 좋게 나와서 주가가 거의 60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511까지 내려온 상태이고요. 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엄청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6개월 동안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오히려 많이 내려간 상태이죠. 그래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는 장기간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도 좋은 주식이고요. 그리고 전 성장주로는 팔렌티어가 그나마 좀 힘을 받는 것 같아서 한 21, 22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하시고 장기간으로 홀드하면 이 주식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줌도 엄청나게 좋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한 25% 정도 내려온 상태이고요. 이 더블 바텀 레벨 밑으로 내려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340, 330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것도
다시 바운스해서 장기가로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하락장이 거의 다 끝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다시 좋은 날이 올 테니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